네, 안녕하세요. 코드 없는 프로그래밍입니다. 오랜만에 직접 인사를 드리는데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연봉 이야기를 해볼게요. 요새 한국에 개발자들이 없어서 난리다. 신입 대졸 초임이 5천, 6천이 넘어간다? 아니면 경력자들의 경우에는 이직을 한 번만 해내면은 1000에서 2000 정도는 그냥 올릴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들리더라고요. 제가 거주하고 있는 독일도 그 질병으로 인해서 노동시장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그 결과로 한국과 마찬가지로 개발자가 너무 부족한 상황이에요. 당연히 저 또한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으니까 한 번 더 점프를 해냈어요. 제가 1년 전에 독일 개발자의 연봉과 생활에 대한 영상을 올렸었는데 아마 거기서 말한 연봉에서 1만 유로를 더 추가를 하면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독일 개발자의 연봉이 될 거예요. 당연히 개발자들이 할 수 있는 일들, 그러니까 가치 창출을 얼마나 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개개인의 개발자들이 만든 코드가 스케일러블한 솔루션이 되어서 세상에 어떠한 임팩트를 끼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개발자들의 연봉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것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조금 자극적일 수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제가 보아왔던 연봉 상황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돈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면은 한국 정서상 싫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제가 얼마의 액수를 말하면은 그것보다 적게 받아서 싫고 아니면 그것밖에 못 받아서 싫고 아니면 그것보다 많이 받는데도 부족하다라고 느끼니까 싫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연봉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족의 생계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한국에서 대기업을 다니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볼 것이고 중소기업을 다니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볼 거예요. 학생들도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기업 연봉은 그냥 인터넷 검색만 해보아도 얼마를 받고 있다라는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누구나 알고 있는 정보예요. 그런데 사실 통계를 내보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다니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문제는 이런 작은 기업을 다니시는 분들은 내 옆자리에 계신 분 혹은 내 상사가 얼마를 받고 있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대기업의 연봉 정보는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10%에서 30%를 더 적게 받으면서 내 경력에 이 정도 보상이면 적당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법 될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번 영상에서 제가 아는 만큼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대신 업종이랑 회사 규모는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한국에서 이직 3번 이상 하신 분들은 대충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사이즈가 나올 거예요. 첫 번째로 제가 운이 좋아서 대학교 때 어떠한 회사를 다녔었어요. 20대 초반 학생이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까 많은 직원분들이 좋게 말하면 기여해 주셨고 나쁘게 말하면 여러 잡일을 시켰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소기업의 이상한 점들은 거기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이제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이상한 잡일들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여러 서류 같은 것도 이제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옮기는 작업도 종종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상한 서류가 제 손 안에 들어왔어요. 그 회사 개발자들의 연봉 정보가 전부 써 있던 거죠. 당연히 바로 화장실 들어가서 그 내용을 전부 읽어봤어요. 그때가 2010년도 초반이었으니까 그 당시 물가 상황을 감안해서 들으시면 돼요. 우선 가장 적게 받으시는 분이 캐드를 이용해서 기구를 짜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때 그분이 연봉으로 2,40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었으니까 세금 떼면은 200만 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펌웨어 짜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연봉은 3년 차가 3천 후반 정도 되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5년에서 7년 차 되시는 분의 연봉이 4천 중반으로 기억을 해요. 또 PCB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경력 2년 차 정도 되시는 분의 연봉이 2천만 원 후반대였고 이제 7년 넘어가시는 분의 연봉이 4천 중반대였어요. 생각보다 많이 낮죠? 그런데 이제부터 조금 신기한 걸 보게 돼요. 옆 부서에 이미지 프로세싱 코어 파트를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경력이 5년에서 7년 정도 되었어요. 그분의 연봉은 8,500 정도를 받고 계셨고 또 다른 부서의 암 프로세서에 포팅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프리랜서로 들어와서 외주 계약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인데 계약 연봉을 정확하게 1억으로 책정했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거의 10년 전 물가예요. 그 당시 대졸 초임 개발자 연봉이 4천 초반으로 알고 있는데 몇몇 직원분들은 그거의 2배, 2.5배를 연봉으로 받아가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아는 연봉의 세계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이상한 회사에서 탈출을 하고 이번에는 조금 더 회사 같은 곳으로 이직을 했어요. 그곳은 그래도 중견기업인데 개발자 대부분이 대기업의 연차별 기본 연봉에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 더 낮은 급여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발견한 거는 7천, 8천 혹은 억을 받으시는 분들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건 업종 특성으로 봐야 되는데 이 회사의 산업군은 대기업에서 개발자들을 싹 쓸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진 산업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대기업의 연차별 기본 연봉에서 500에서 1000씩 빠진다고 하였죠. 대기업에서는 PSPI 명목으로 30%에서 50%를 더 얹어주기 때문에 최종 연봉 격차는 3000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대기업을 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겠죠. 그리고 스타트업을 다녔었는데 거기서는 연봉 관리를 철저하게 하니까 옆 사람이 얼마 받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작지만 나름 실력이 매우 뛰어난 곳이었고 일의 강도도 매우 셌었어요. 저는 그곳을 그만두었었는데 이제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그때 같이 일하던 친구랑 돈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그 친구한테 얼마 정도 받았었냐 라고 물어봤는데 그 회사가 투자를 받고 나서 돈이 많아지고 난 뒤에 CEO와 다시 연봉 협상을 했대요. 그래서 받게 된 연봉이 8천이 넘어가고 스톡 옵션도 따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 친구는 실력도 매우 좋았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나서서 일을 하는 타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보상은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국내 대기업과도 면접을 봐서 최종 오퍼를 받았어요. 그때 회사에서 오퍼한 게 4천 후반대였는데 제가 너무 적은 게 아닌가요? 라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인사팀에서 기본 연봉은 4천 후반대지만 거기에 PSPI가 붙게 되면은 6천에서 7천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PSPI는 확정이 아니잖아요. 다음 해에 그 회사 실적이 나쁘면은 저는 계약 연봉만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제가 아는 선에서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알게 된 연봉 이야기를 전부 해보았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연봉 비교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굳이 숫자를 언급하면서 연봉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엔지니어가 일하는 산업군에 따라서 그 개발자가 가지는 협상력이 회사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전통적인 대기업, 그리고 네카마, 쿠베 이런 회사들 말고도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듣지도 보지도 못한 중소기업, 스타트업에서 3년차 개발자가 대기업 부장보다 많은 연봉을 받는 그런 일은 이 업계에서 매우 흔해요. 여기서 이 업계랑 개발자 한 명 한 명의 임팩트가 클 수밖에 없는 소프트웨어 분야를 말을 하는 것이겠죠. 당연히 그런 높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개발자의 아웃풋, 그러니까 실력이 매우 좋아야겠죠. 아마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실 텐데 대부분의 회사에는 인사평가 제도가 있어요. 그 인사평가의 기준에 따라서 직원들을 A급, B급, C급으로 나누고 내년도 연봉 인상에 그 평가를 반영하는 거죠. 예를 들면 A급은 연봉 인상 6%, B급은 3%, C급은 동결, 특 A급은 10% 정도로 올려주겠죠. 그런데 꽤나 규모가 있고 시스템이 있는 회사를 다니는 게 아니라면 이런 인사평가 점수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의 진짜 인사평가 점수를 알고 싶으면 그냥 바로 회사 가서 다른 데서 오퍼 들어왔다. 그러니까 우리 연봉 이야기를 다시 해보자. 시간은 2주 주겠다 라고 말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특 A급이라면 협상 테이블에서 말한 그 가격보다 더 높게 쳐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A급이라면 협상 테이블에서 말한 그 가격을 줄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B급이나 C급이라고 하면 회사에서는 그냥 잘 가라고 말하겠죠. 뭐 어쨌든 개발자의 능력과 보상이라는 것은 그 개발자의 실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성장 속도, 정치 모든 게 영향을 미치기는 해요. 그 중에서 적어도 실력 파트는 코드 없는 프로그래밍의 유료 강의 C++와 코딩 테스트를 통해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니까 채널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광고였고요. 뭐 이렇게 연봉 이야기를 대놓고 했는데 구독자님들 그리고 채널 멤버십 회원분들 모두 특 A급 개발자가 돼서 아주 높은 소득세 내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